사르트르는 자신의 철학을 실존주의라고 명명한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란 실존이 존재에 앞선다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그 자체로 먼저 존재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이 같은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 구토를 통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왜 하필 그것을 메스꺼움 구토라고 표현했는지, 유명하지만 정확히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실존이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쉬운 이야기로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주어지지만 절대적인 자유와 책임은 불안과 고뇌를 동반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완전히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책의 주인공 앙투안 로캉탱은 일상의 순간에서 종종 구역감, 구토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단순히 신체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인공이 느끼는 존재의 무의미함과 삶의 부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캉탱은 대상이나 사물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한다는 무의미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 부조리함으로부터 구토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이자 전체적인 주제를 이끄는 구토라는 것은 세상에서 느끼는 부조리함, 거기에서 오는 고립감과 공허함을 경험할 때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지요. 글이 진행될수록 주인공 로캉탱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그 자신은 주변 세계와 주변인들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게 됩니다. 과연 로캉탱이 느꼈던 부조리함과 존재의 무의미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은 주인공 앙투안 로캉탱이 롤르봉 후작의 전기를 쓰기 위해 부빌르라는 도시에 머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내던 주인공이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구역감, 구토 증세를 느끼게 되면서 이 글은 그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물과 존재들에 대해 어떤 의미를 보았고 그로 인해 어떤 부조리함을 느꼈는지를 조금씩 설명해 갑니다. 그는 늘상 마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조차 그 자체로서의 본질과 그 순간 느끼는 그것의 실제 모습, 실존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창밖에 걸어가는 노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미래를 본다. 미래는 거기에 길 위에 놓여 있어 현재보다도 약간 희미할까 말까 할 뿐이다. 미래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실현되어 봤자 무엇이 더 보태어질 것인가? 노파는 걷는다. 아까는 저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다. 나는 내가 현재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 노파의 동작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 여자의 동작을 예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나는 미래와 현재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된다.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노파는 쓸쓸한 거리를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란 것이다. 순수한 시간이다. 그것은 서서히 인간 존재로 다가온다. 그것은 기다려지고 그것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구토를 느끼게 된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 심한 멀미를 느끼는 사람들조차 그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멀미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눈으로 본 것 그대로 신체가 반응하고 자기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시각과 평형 감각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멀미의 구역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고자 한 구토는 바로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세상이 보여주는 부조화, 부조리함,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 그리고 매 순간 느껴지는 존재의 의미 없음. 그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는 예측과 평형 감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구역감이 이와 같은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평범한 사건이 모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속고 있는 점이다. 한 인간, 그것은 늘 이야기를 하는 자며 자기의 이야기와 타인의 이야기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 그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본다. 그리고 또 그는 마치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또 그는 마치 남에게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살려고 애쓴다. 주인공은 어느 날 이렇게 깨닫습니다. 에스퀴리알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필립 2세의 초상화를 들여다본 탓으로 나는 권세로 빛나는 얼굴을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그 광채가 사라지고 재투성이의 찌꺼기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찌꺼기에 나는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찌꺼기라는 의미는 흡사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실존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스스로에게 말한 나는 나며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존재와 실존의 혼란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타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시선으로 쓰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결국 그는 나는 이제 롤루봉에 대한 책을 쓰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역사적인 존재 속에 그를 결정적으로 자리 잡게 만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나의 일생을 그에게 빌려주고 있는 터였다. 나는 그의 존재를 위장의 한 구석에 어렴풋한 열기처럼 느끼고 있었다. 나 자신의 과거조차도 기억할 힘이 없었던 내가 타인의 과거를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을까? 이것은 그가 전기를 쓰고 있었던 롤루봉이라는 사람은 결국 주인공의 생각과 펜을 통해 주인공의 존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고 주인공 스스로가 롤루봉이라는 과거의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느낀 혼란입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실존이라면 주인공을 통해 되살아난 롤루봉이라는 과거의 사람은 과연 오래전 죽은 롤루봉 자신일까요? 아니면 그를 지필하면서 종이 저편에서 정작 글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보지 못한 채 과거에 살았던 누군가의 존재를 연상시키고 생존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는 주인공 로캉탱의 실존일 것일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단순히 누군가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단편적인 연대기가 아니라 오래전 죽은 그 사람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실현하고자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어떤 고민과 고통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적기 위해서는 적는 사람의 생각으로 걸러진 주관적인 생각이 분명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실존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낀 주인공이 결국 타인인 롤루봉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쓰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이 작품의 주제에 맞는 설명일 것입니다. 롤루봉 씨는 나의 협력자였다. 그는 존재하기 위해 내가 필요했으며 나는 나의 존재를 느끼지 않기 위해 그가 필요했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에 써야 좋을지 몰랐던 원료, 즉 존재, 나의 존재라는 원료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은 나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내부에서 존재하지 않고 그의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생존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그는 나의 존재 이유였다. 그리고 주인공은 고뇌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는 책임이 따른다. 육체는 한번 태어나면 혼자서 살아가지만 생각은 바로 내 자신이 지속시키고 내 스스로 전개시키는 것이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순간순간의 책임이 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자체로 실존한다. 하지만 사물의 존재함의 의미 없음과 우연성을 느끼게 되면서 그는 심한 구토를 느낍니다. 그의 구토는 어느 날 그가 만지는 사물, 돌멩이, 문손잡이, 나무뿌리 등이 갑자기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시작됩니다. 삶에서 그 어떤 존재 의미도 없이 그저 우연히 거기 있게 된 존재들에 대해 그것의 의미 없음과 그저 거기 있을 뿐인 우연성의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구토를 일으킨 것입니다. 신의 섭리도 아무런 필연성도 없이 그저 우연히 거기 있게 된 존재. 그런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있을 뿐인 그 모든 것들이 실존적인 시각에서는 불쾌한 구토를 일으키는 것이 될까요? 사르트르는 왜 무의미함과 우연성을 그토록 거북해한 것일까요?
사르트르는 한 인간을 볼 때 그 사람이 한 생각과 행동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그는 세 가지 단계로 인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연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둘째는 그토록 중요한 인간이라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 무신경한 이들에 대해 반박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인간 존재의 진실된 의미를 알게 된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이 평범하고 순탄치 않을수록 인간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문제는 더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처럼 빠르게 생산되고 공유되고 휘발되어 버리는 생각들로 가득 찬 사회에서는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의 의미나 궁극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자각으로 주인공 록캉탱이 구토를 느끼게 된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책임과 의미에 대한 고발이자 실존적 주체로서 겪게 되는 중요한 경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함과 단순한 우연의 나열, 그리고 그것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행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는 모든 선택은 그 안에 이미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의미를 실존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내던져진 이야기들과 그저 어쩌다 그렇게 있을 뿐이라는 무의미한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당신은 표현하기 어려운 불쾌감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당신의 실존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록캉탱이 존재의 부조리와 무의미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빌리를 떠나는 장면을 통해 작가는 한편으로 그 또한 공허한 하나의 무의미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공허한 것 같다. 나는 이제는 분명하게 나를 느낄 수가 없다. 나의 내부에 남아있는 현실적인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존재인 것이다. 아무도 없다. 아무에게도 앙뚜안 록캉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추상이다. 나에 관한 자그마하고 창백한 추억이 나의 의식 속에서 흔들린다. 앙뚜안 록캉탱. 그러자 갑자기 그 나가 창백해진다. 창백해져서 이내 꺼져버린다. 사르트르가 록캉탱의 생각을 빌어 설명한 구토의 의미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록캉탱이 스스로 느낀 추상성과 공허는 그 자신의 실존에 있어서 어떤 색깔이 되었는지, 모든 이유 없는 추악한 존재들에 대한 구토와 마지막에 록캉탱 자신이 느낀 공허한 무의미함은 어떤 모습으로 교차되는지, 결국은 이 부분에서 오래 멈춰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순간에 부빌리를 떠나면서 자신이 롤루봉을 재생시키려고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 한 존재는 다른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권의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소설을 읽고 난 사람들이 느낄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나의 생애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마치 무슨 귀중하고 반전설적인 일처럼 말이다. 한 권의 책, 물론 처음에는 지루하고 피곤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도 또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도 그로 인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이 완성되고 내 뒤에 그것이 남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그 책의 조그마한 빛이 나의 과거 위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아마도 나는 그 책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아무 혐오감 없이 회상할 수 있으리라. 모든 것이 시작한 것은 그날 그 시간이다 라고 말할 때가 오리라. 그리고 나는 과거로서만 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